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전체 기어를 합하는 데 필요한 적분에 관한 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쓰는 어,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한 길이에 대한 전체 값을 합하는 것을 확장해서 미소 부피, 그다음에 미소 면적, 그리고 이런 것을 1차원적으로는 선적분, 면적분, 그리고 공간적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 필요한 미소 부피, 미소 면적, 미소 길이, 선적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미소 부피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XYZ 좌표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dx, dy, dg, x, y, g에서 약간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좌표 평면에서 미소 덩어리를 할 때 직육면체 형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륨을 dx, dy, dg로 하고, 그리고 각 축에 대해서 각 좌표계에 대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요 원동 좌표계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크의 그 파이 혹은 파인애플의 파이처럼 자른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면 좌표계에서는 R 방향, 그 다음에 세타 방향, 파이 방향으로 자른 것은 수박에서 우리가 맛을 볼 때 자르는 방향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이 볼륨에 대해서 면적은 6면이 있죠. 6면이 6면이 있어서 그 중에서 양의 방향을 우리가 6면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적인 경우는 벡터로 정의를 해서 그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 면적이 좌표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깥면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소 면적, 그래서 벡터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좌표계에 따라서 이 면적, 미소 면적 벡터를 달리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소 변이 벡터를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선적분을 정의할 수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A 벡터를 둘러싸고 있는 A, B, C, D, 요 A, B, C, D 돌아가서 각각의 벡터 기호를 내적을 취한 것의 합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선적분으로 패스 인테그랄을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 면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둘러싸고 있는 요 경로의 면적에 대해서 전체 합을 다하는 미소 면적을 지나는 벡터 기업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소하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적분에 대해서 약간 변화하는 정도를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정도의 벡터 방향을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별로 정의되어 있는 스칼라량이 있을 때 가장 변화 큰 방향이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온도가 정의되어 있고, 위치별로 전압이 정의되어 있고, 위치별로 고도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 값이 가장 급하게 증가하는 벡터 방향을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하고, 그 그레이디언트, 우리 스칼라량이 V라면 그레이디언트 V라는 거, 우리 지도에서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이 우리가 가장 가파른 절벽인 것처럼 이 그레이디언트를 우리 델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미소, 엘러먼트와 그리고 선적분, 면적분, 그레이디언트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에 따라서 여러분 그 XYZ 좌표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x, y, g란 것은 x는 x, y는 y, g는 g 이렇게 세 가지 평면이 교점을 표현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된다 그랬었습니다. x는 x, y는 y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었는데, 보는 것처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소한 볼륨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x를 둘러서 x 방향에 dx, dy, dg를 해서 이렇게 네모를 둘러싸고 있는 걸 표현해서 x, y, g에서 x 방향에 길이 dx, y 방향에 dy, 그 다음에 여기 dx고 여기 dy죠.
dy, 높이 방향 dg. 이렇게 표현돼서 이게 이제 미소 볼륨이 되고, 실린더리컬 벡터에서는, 실린더리컬 표현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자, 제가 너무, 여기서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로우니까, 여기서 로우가 로 플러스 d로 하면, 여기가, 로 플러스 d로만큼 증가하고, 파이는, 파이에서 d파이만큼, 파이에서 d파이만큼, 되면 요것은, 요게, 파이라면,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d파이만큼 증가한, 여기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이만큼 d파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g만큼 더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요 길이 방향은 d로고, 그리고 요 둘레 방향은, 요 반경에 대해서, 요 d파이만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로에 대해서 d파이입니다. 그 높이가 dg인, 케이크에서, 혹은 피자에서 자른 모양의, 그런 미소한 볼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면좌표기에서도, 수박과 같은 그런 작은, 디퍼렌셜 볼륨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거리가 r일 때, r, 세타, 여기에, 파이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r에서 r 플러스, 여기서, dr만큼 더한 거, 세타는, 요 세타만큼 됐으니까, 세타에서 요래 되겠죠. 파이는, 파이만 d파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는 조그만 볼륨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각각 요 길이만큼 dr에 요 둘레가 돌아간 것은, 여기 정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r sin 세타에 표현하게 되면 sin 세타를 파이만큼 돌린 거니까 얘는 r sin 세타의 d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각 방향은 r의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면 볼륨이 dv가 dx, dy, dg가 되고, 여기 볼륨은 실린더리컬 좌표기에서는 로 d phi dg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면 좌표기에서는 dv는 요 세 가지 길이가 dr은 똑같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r d 세타에, 그리고 r sin 세타 d 파이니까 r sin 세타의 d 파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r 제곱 sin 세타의 dr d 세타 d 파이가 구면 좌표기에서 이제 미소 볼륨 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소 볼륨 소를 정의하고, 여러분 보면 이걸 확대해 보면 면적에 대한 것들이 있죠. 이걸 보면 면적에 대해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dx고, 그 다음에 여기 dy고, 높이가 dg라 그랬는데, 보면 요 면이 6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또 잘라 놓으면, 또 이거는 요렇게 요 파인애플 한 것처럼 되어서 이게 d로가 되고, 여기가 로 d파이가 되고, 높이가 dg가 되겠죠. 이 경우는 보는 것처럼 수박에 잘라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dr이고, 요 길이가 r sin 세타의 d파이고, 높이가 r d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은 볼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면적을 보면 XYZ에서 분명히 되죠. 그죠? X방향으로 면적은, 보면 X방향의 면적은 이 방향 AX방향입니다. AX방향. 그 다음에 Y방향이 이제, AY방향. 그 다음 G방향이 AG방향이 되죠. 그럼 각각 우리 면적 벡터를 각각의 축에 대해서 증가하는 방향을 이제 면을 이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볼륨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형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면적 벡터는 면적을 dx, dg가 되고, 방향을 a, y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면에 대해서 면적 방향은, 면적이, 보는 것처럼 dy,
dg의 요 방향 ax 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윗면에 대해서 방향은 dx dy의 ag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면에 대해서 미소 볼륨에서부터 중심에서 나가는 방향의 면적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면 여기서는 지금 세타는 이 방향으로 a5가 되고 g 방향으로 ag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a 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실린더클 좌표기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걸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면적은 요 윗면하고 아랫면이니까 로 d phi dg의 a로가 되고 그다음에 요 옆에 옆면은 요 높이가 dg고 그다음에 d로 dg의 a phi가 요 뒷면에 이 되고 그다음에 윗면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h 방향인데 길이가 d로의 로 d phi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 면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면 좌표기에서는 요 면적이 되니까 요 밑면이 r sin 세타 d phi이고 높이가 r d 세타니까 r 제곱 sin 세타의 d 세타 d phi의 높이 ar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같은 경우는 요 뒷면이죠. 그죠? 뒷면은 요 밑에가 dr이고 높이가 r d 세타입니다. d 세타의 a ph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타 방향은 요 밑면인데 밑면으로 정의된 것들은 밑면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a 세타는 a 세타 방향에 대해서 요 밑에 면적은 나가는 것과 dr과 그리고 요 r sin 세타의 d phi가 되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각 면에 대해서 방향과 밖으로 나가는 방향과 그 각각 길이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 벡터도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 벡터하고 볼륨 벡터는 우리가 벡터에서 적분을 정의할 때 쓰게 되는데 미소 면적 벡터는 어떤 벡터를 각각 미소 면적 벡터를 내적을 취해서 전체를 얘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 또 쓰고 그리고 다음 배우겠지만 다이버전스 B라는 이런 스칼라량을 전체 볼륨에 대해서 더하는 이렇게 하는 적분에도 쓰고 그래서 3차원 벡터에서 우리 인테그랄을 할 때 잘 정의를 하는 데 쓰고자 이런 면적 벡터와 그다음에 볼륨 벡터를 우리가 미소 볼륨을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적부 그래서 1차원의 선적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제 또 A로부터 B, C, D 그다음에 E 이렇게 됐으면 E하고 A 되돌아올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각각 이 선적분은 패스 인테그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패스 인테그랄을 1차원에 대해 정의를 해서 어떠한 벡터, A 벡터는 벡터가 있을 때 한 바퀴 돌고 오는 한 바퀴 돌고 오는 표시거든요. 한 바퀴 돌고 온 이 경로를 L이라 그랬을 때 이 L을 A, B, C, D, E, 그다음 A 이렇게 되돌아오는 경로에 대해서 A 벡터에 대해서 각각 경로 미소 변이 벡터를 DL로 표현했을 때 DL로 해서 이런 내적을 취한 것들을 한 바퀴 돌고 간 거를 우리가 패스 인테그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F 힘에 대해서 미소 변이를 내적을 취한 것의 합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로 정의를 하거든요. 나중에 물리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관한 정보에서 나올 때 많이 씁니다. 이 패스 인테그랄. 그 다음에 이 선적분에 해당되고 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요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각각 면적을 지나갈 때 또 미소 면적이 있죠. 미소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때 지나가는 A 벡터라는 거를 다 더해주는 거. 이 서피스 S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우리가
면적분이라고 그럽니다. 면적분이라고 그러고, 이 면적분을 우리가 특별히 이 경로 L, 이 한 바퀴 둘러싸고 있는 이 경로에 대해서 요 면적이 다 지나가는 걸 우리가 플럭스라고 합니다. 얘를 플럭스라 그래서 이 내적들의 합을 다 지나가니까 여기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면적을 많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플럭스가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것이 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그런 패스 인테그랄 그리고 이제 면적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내적을 취향을 합하는 거, 어떤 볼륨에 대해서 합해주는 요 3차원 요 적분 것들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이런 디퍼렌셜 볼륨, 디퍼렌셜 에어리얼 벡터 한 걸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벡터 이 미소 양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유용한 정보가 또 뭐가 있냐면 그레디언트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레디언트라는 거 어떤 스칼라량이 있을 때 스칼라량이 어떤 V라는 스칼라량이 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V가 100이고 V가 0이다 했을 때 V 100부터 0부가 쭉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보면 100부터 0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화살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우리 정의할 때 V가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 작은 데부터 어떤 위치마다 얘가 증가하는 방향의 어떤 벡터를 표현한 것들이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고선 있죠. 등고선을 이제 지도에서 등고선을 보면 등고선 높이가 h라 그랬을 때 h가 100m다, 10m다, 0m다 이래 돼 있으면 여기서 증가하는 방향의 높이 그레디언트 이게 그레디언트 h라 그러면 각 점에서 수직인 방향의 벡터가 요 벡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최대한 이 점에서 각각 최대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각각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레디언트로 표현해서 이것도 그 아주 미소한 위치별로 정의된 스칼라량이 있을 때 가장 변화 큰 방향을 표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유용해서 위치별 기압이 있다. 그럼 일기예보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는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텐셜이다. 우리 전자기학에서는 이 포텐셜 이런 높이가 100V다, 그 다음에 50V다, 10V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 포텐셜이 최대한 증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칼라량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값들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에 그레디언트 증가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짧게 했는 거는 적분을 하고 약간 미소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